안녕하십니까? 소우쿨국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깨비를 만나 장가가고 부자되고 팔자까지 핀 어떤 총각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김씨성을 가진 총각이 한 사람 있었는데 아주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엽전 한 입 구경 못 해본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하루는 김씨가 이웃 마을에 품일하러 갔다가 밤이 이슥해서야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모퉁이를 도는데 도깨비란 놈이 턱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반말했습니다. 형님아, 나하고 씨름 한 판만 하자. 도깨비란 놈이 본래 씨름을 무척 좋아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른한테 반말하다니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싫어. 나 힘없어.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길이니 힘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형님아, 딱 한 판만 하자. 녀석은 싫다는데도 부득부득 졸랐습니다. 도깨비가 한번 조르기로 들면 당할 장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씨 어린 총각은 할 수 없이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도깨비하고 둘이 맞잡고 씨름하는데 엉겨붙어서 끙끙대니 씨름이라기보다는 막싸움 같은 거였습니다. 게다가 사실 해볼 것도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먹은 것이 없어서 기운이 없는 데다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해서 아주 녹초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는 기운이 팔팔하니 상대가 되나요? 금방 지고 말았지요. 형님아, 한 판만 더 하자. 도깨비가 또 졸랐습니다. 그래서 한 판 더 했는데 또 졌습니다. 3세판이다. 한 판만 더 하자. 도깨비가 졸라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판이야. 어떡하다 보니 김씨가 도깨비 왼쪽 다리를 툭 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힘도 안 쓰고 그냥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썩은 나무 등걸처럼 스르르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예전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도깨비란 놈은 오른쪽으로만 힘을 쓰지 왼쪽으로는 힘을 못 쓴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어이쿠 좋네. 형님아, 여기 씨름 값이야. 씨름 3판을 하고 나더니 도깨비가 돈을 3냥 주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돈 3냥이 어딥니까? 그걸 받아와서 그 이튿날 쌀 사고 고기 사고 해서 잘 먹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박씨라는 욕심쟁이가 지나다가 구수한 밥 냄새와 고기 냄새를 맡았던 모양입니다. 살인문으로 들어서더니 코를 벌렁거리며 강아지 새끼처럼 킁킁거렸습니다. 아니, 가난뱅이 주제에 웬 쌀밥이고 웬 고기인가? 김씨가 도깨비 만나서 씨름 3판하고 돈 3냥 얻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한 것입니다. 박씨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날 밤에 당장 도깨비가 나왔다는 모퉁이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이 이슥해지니까 도깨비가 썩 나왔습니다. 아저씨, 씨름 한 판 하자. 그래서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처음부터 도깨비 왼쪽 다리를 쳤습니다. 지기 싫어서 그런 거죠. 왼쪽 다리만 툭 건드리면 넘어가니까 이기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내리 3판을 다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도깨비가 돈을 줬습니다. 예쏘, 씨름 값이요. 씨름 3판 다 이기고 돈 3냥 벌고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딨습니까? 박씨는 아주 신이 나서 그 다음 날도 또 도깨비 나오는 모퉁이로 갔습니다. 밤이 이슥해지니까 역시 그 도깨비가 나왔습니다. 아저씨, 씨름 한 판만 하자. 그래서 씨름했지요. 내리 3판을 다 이기고는 또 돈 3냥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모퉁이로 가서 도깨비하고 씨름해서 내리 3판을 다 이기고는 돈 3냥 벌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모퉁이로 가서 도깨비하고 씨름해서
내리 세 판을 다 이기고는 돈 세냥 벌고 욕심쟁이 박 씨는 신이 나서 날마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읍내 주막으로 다니면서 만석 부자처럼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매일 세냥씩 공돈이 생기니 사실 만석 부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 일을 어쩝니까? 한 달쯤 지난 뒤에 관가에서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꼬나들고는 몰려왔습니다. 돈 자랑하더라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죠. 박신의 집에 들이닥쳐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다 찾아내더니 이제야 찾았군. 이 도둑놈을 어서 끌고 가자. 하고는 박 씨를 오라로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어찌된 일인고 하니 한 달 전부터 관가 고방에 넣어둔 나랏돈이 조금씩 줄어들기에 관가 사람들이 엽전에 표시를 해놓고 지켜봤다는군요. 그랬더니 밤마다 돈이 세냥씩 없어지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웬 남자가 날마다 돈 세냥씩 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 집을 찾아와 뒤져보니 아닌 게 아니라 표시를 해놓은 나랏돈이 죄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깨비가 씨름값으로 돈 세냥을 줄 때 아마 자기 돈을 안 주고 나랏돈을 훔쳐서 줬나 봅니다. 그래서 욕심쟁이 박 씨는 그만 도둑으로 몰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박 씨가 도깨비하고 씨름해서 받은 돈이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애원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었습니다. 돈에 표시가 딱 되어 있으니 꼼짝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씨름을 해도 한두 판만 하고 말았으면 좀 좋습니까? 모자라도 문제지만 넘쳐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박 씨는 왜 몰랐을까요? 세월이 흘러 김 씨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송곳 꽂을 만한 땅떼기도 없으니 어찌할 수 없어 사냥꾼을 따라다니며 사냥일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낡아 빠진 활을 들고 산으로 들러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초보 사냥꾼이다 보니 멧돼지는커녕 산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하고는 가까운 마을을 찾아 내려가 보니 온 동네가 그냥 조용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사람 사는 기척이 없었고 온통 빈집만 수두룩했습니다.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다가 어느 기와집에 가니까 섬돌이에 신이 한 켤레 있었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한참 문을 두드리니 처녀가 한 사람 나왔는데 울다 나왔는지 모습이 처연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지나가는 길손인데 하룻밤만 자고 갑시다. 안 됩니다. 여기선 못 주무십니다. 못 자다니 동네 인심이 어찌 이리 고약합니까? 인심이 고약한 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밤마다 한 사람씩 죽어나가서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오늘 밤이 내 차례입니다. 나그네도 여기 있다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 멀쩡한 목숨 버리시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 가시지요. 사연을 들어보니 몇 달 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것 세 놈이 밤마다 나타나서는 사람을 하나씩 잡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캄캄할 때 들이닥쳐서 냅다 잡아가는데 잡혀가는 사람은 소리도 한번 못 질러보고 그냥 사라졌다는 겁니다. 김 씨가 큰 소리를 타앙하고 쳤습니다. 내가 사냥꾼이요. 나한테 활이 있으니 내게 한번 맡겨보시지요. 처녀가 말리는 걸 부득부득 우겨서 그녀를 안방 다락에 숨기고는 그날 밤 그 집에 묵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이 이슥해졌는데 어디에선가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불더니 불이 쓱 꺼졌습니다. 촛불이고 등잔불이고 집안에 켜놓은 불은 죄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온통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찬바람이 휙 하고 불더니 밖에서 시커먼 것들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문틈으로 가만히 보니까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하나, 중간치가 하나, 작은 게 하나, 이렇게 세 놈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에 올라서는데
문틈으로 보니까 이것들이 다 도깨비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짐승 도깨비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호랑이 모양이고, 중간치는 여우 모양이고, 작은 것은 토끼처럼 생긴 도깨비였습니다. 새 놈이 방으로 쓱 들어서려다 말고 그중 작은 놈 토끼 모양 도깨비가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점을 한번 쳐봐야겠습니다. 호랑이 모양 도깨비가 그래라. 하니까 토끼 모양 도깨비가 산통으로 점을 쳐보더니 말했습니다. 점괘가 좋지 않습니다. 아주 불길합니다. 호랑이 모양 도깨비가 고개를 들더니 토끼 모양 도깨비를 책망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길하느냐? 나는 놀라서 죽을 운이고, 여우 형님은 불에 타 죽을 운이고, 호랑이 형님은 다리가 찢어져 죽을 운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호랑이 모양 도깨비가 그만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네 이놈! 그따위 점괘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벼락같이 소리를 질러놨는지 토끼 도깨비가 그만 깜짝 놀라서 펄쩍 뛰다가 자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점괘대로 됐지요. 그러자 여우 도깨비가 방문을 벌컥 열려고 하는데 이때 김씨가 끝에 불을 붙인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불화살을 맞은 여우가 그만 불에 홀랑 타 죽었습니다. 역시 점괘대로 됐지요. 호랑이 도깨비가 보니까 겁이 났습니다. 토끼가 놀라 죽더니 여우가 불에 타 죽고 이제는 자기 차례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죽겠다. 어서 도망가자. 하고 냅다 도망가다가 그만 뒷다리가 대문 문고리에 딱 걸렸습니다. 그 바람에 다리가 쭉 찢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점괘대로 됐습니다. 죽으면서 호랑이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토끼 도깨비 그놈이 점 하나는 용하게 치는구나. 3가지 점괘가 다 맞아 떨어졌네. 도깨비가 다 죽고 나니까 주술이 풀렸든지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총각 김씨를 신주 단지 모시듯이 하면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전덕을 많이 장만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 마을의 제일 가는 미인이었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낭자가 김 총각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총각 김씨는 그 낭자와 혼인했는데 이게 웬 떡입니까? 낭자의 집이 부자라 많은 토지가 저절로 굴러들어왔습니다. 김씨는 알콩달콩 아들, 딸 놓으면서 그 마을에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다가는 한 이틀 가벼운 감기를 앓더니 숨을 거두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과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하면 목요일에도 가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